윤상현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증인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내란 공작 협작에 대해서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두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 등 주요 증인의 진술에서 비롯됐습니다. 작년 12월 곽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라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5명 내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물증이라며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4명이 1명씩 들쳐고 나오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이후 모든 정국의 흐름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내란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이라는 명분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재개가 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정신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요 증인의 진술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데리고 나와라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또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엄 직후에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2달 뒤에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진우 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며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 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의혹이 과장된 정보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힌 필체도 일부가 미묘하게 달라 한 명 이상이 모의해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도 변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서 위법 요소가 크다는 의견이 초기에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따졌을 때 국가위기사항이라는 판단 주체,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국가위기사항이라는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이후 여러 정황을 볼 때 국가위기사항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소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요 증인을 사전에 만나 증언의 오염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에 대한 증인 매수와 증언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의증 또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한 전 국정원 1차장 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특검의 대상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증인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내란 공작 협작에 대해서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두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 등 주요 증인의 진술에서 비롯됐습니다. 작년 12월 곽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라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5명 내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물증이라며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4명이 한 명씩 들쳐고 나오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이후 모든 전국의 흐름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내란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이라는 명분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제기가 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정신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요 증인의 진술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데리고 나와라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또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엄 직후에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2달 뒤에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진우 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며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 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의혹이 과장된 정보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힌 필체도 일부가 미묘하게 달라 한 명 이상이 모의해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도 변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서 위법 요소가 크다는 의견이 초기에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따졌을 때 국가위기사항이라는 판단 주체,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국가위기사항이라는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이후 여러 정황을 볼 때 국가위기사항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소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요 증인을 사전에 만나 증언의 오염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에 대한 증인 매수와 증언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의증 또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한 전 국정원 1차장 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특검의 대상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증인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내란 공작 협작에 대해서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촉구하는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두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 등 주요 증인의 진술에서 비롯됐습니다. 작년 12월 곽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무력으로
자학하려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라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5명 내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물증이라며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 내라. 4명이 1명씩 들쳐고 나오라. 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이후 모든 정국의 흐름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내란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이라는 명분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재개가 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정신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요 증인의 진술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건 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데리고 나와라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또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엄 직후에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2달 뒤에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진우 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며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 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의혹이 과장된 정보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힌 필체도 일부가 미묘하게 달라 1명 이상이 모의해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도 변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서 위법 요소가 크다는 의견이 초기에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따졌을 때 국가위기사항이라는 판단 주체,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국가위기사항이라는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이후 여러 정황을 볼 때 국가위기사항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소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요 증인을 사전에 만나 증언의 오염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에 대한 증인 매수와 증언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의증 또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한 전 국정원 1차장 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특검의 대상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증인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내란 공작 협작에 대해서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두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 등 주요 증인의 진술에서 비롯됐습니다. 작년 12월 곽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라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5명 내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물증이라며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 내라. 4명이 1명씩 들쳐고 나오라. 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수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이후 모든 정국의 흐름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내란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이라는 명분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재개가 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정신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요 증인의 진술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데리고 나와라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또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엄 직후에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2달 뒤에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진우 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며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 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의혹이 과장된 정보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힌 필체도 일부가 미묘하게 달라 한 명 이상이 모의해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도 변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서 위법 요소가 크다는 의견이 초기에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따졌을 때 국가위기사항이라는 판단 주체,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국가위기사항이라는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이후 여러 정황을 볼 때 국가위기사항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소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요 증인을 사전에 만나 증언의 오염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에 대한 증인 매수와 증언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의증 또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한 전 국정원 1차장 또 곽정근 전 특수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특검의 대상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헌재 재판 2차례 변론 기일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이 상당 부분 오염돼 있다, 왜곡돼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당 의원들 그리고 주요 증인들에 대한 어떤 사전 모의 의혹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당과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들이 고발에 나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질문 사항 있습니까? 그거는 좀 다른 현안이긴 한데 내일 여당 의원 5분이 구치소 접견 간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먼저 다녀오셨잖아요. 예. 일단 4분이 가십니다. 4분. 제가 알기로는 뭐 김기현 전 대표 등 4분이 가실 거예요. 뭐 추철호 원내 대표 등 또 뭐 제가 알기로 몇 분 의원 더 가실 거예요. 4명 가십니다. 응? 근데 거의 다 알고 계시던데요. 제가 말씀드린 분들, 전직 당 대표, 원내대표 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 가십니다. 박성민 의원이 안 가시는 거예요? 한번 그분한테 여쭤보세요. 근데 5분 가신다고 하던데. 일단 국회의원은 4분이십니다. 대통령께서 내일 연회 이후에 의원면회는 최소화하시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옥중 정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옥중 정치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월요일 하고 화요일, 목요일 변론 기일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일은 안 되고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인데 월요일은 이제 정치인들까지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가실 거예요. 그럼 옥중 정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옥중 정치? 아니, 엄연히 지금도 대통령이에요.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옥중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당연히 지금도 대통령이에요. 단지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에요. 당연히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게 무슨 옥중 정치고 옥외 정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응? 그렇죠?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원님 기자회견 해주신 내용들 탄핵 심판 흔들기라고. 아이 탄핵 심판 흔들기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나온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상당 부분 왜곡되고 또 오염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상화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체포 지시 어느 누구한테도 전해 사실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김현태 단장 얘기가 뭡니까? 체포 지시 어떤 국회 기능의 무력화 시도 아예 자기는 전달받은 사실조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총체로 보면서 한번 따져보자. 처음에 곽종근 이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등이 만나서 유튜브로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원을 의원이라고 옆에서 정정하는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죠. 인원이었다. 또 의원이었다. 요원이었다. 끄집어내라. 데리고 나라. 계속 헷갈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당 의원들한테 손을 탄 거 아닙니까? 민당 의원들한테 소위 말해서 손 타고 오염돼서 이렇게 증언들이 오락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이나 국민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특검의 대상이에요. 이런 게 바로 고발해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이거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나서시지 않겠나. 오히려 목요일 날 그런 증언이 나왔으면 금요일 날 바로 고발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어떤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 상황에 대해서 헌법 재판이 판단할 일이다라고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데 네?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거기서 판단할 일이라고 좀 계속 그러세요? 근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민당이 그런 처지에 있고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의원이 아니죠. 주요 증인들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오염시켰다면 민당 의원들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민당 의원들 당연히 고발하죠. 한번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전투력이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전부 모래알이다. 저쪽은 짱돌같이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동료들, 자기 지지자들 끝까지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정당의 어떤 또 우리 소속 의원들의 어떤 차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민당 오늘 아침에도 나와 보십시오. 아침 9시부터 아카데미 엽니다. 한번 토요일 일요일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 당에서 나와가지고 아카데미 엽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국회 이 의원회관에 올 때만 느끼는 게 얼마나 처절하게 절박하게 이 야당 사람들은 나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뭐 하는 거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또 어제 그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수 나가서 민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탄핵 반대 집회
누구나 나갈 수 있죠. 그러면 탄핵 찬성 집회에 민당 의원들은 왜 나갑니까? 거기에 당원, 제가 알기로 어제 어느 국회의원 통화해 보니까 대구 동성은 저는 어제 광화문 집회 나가느라고 못 갔거든요. 거기에 어느 경북 지역의 이 어느 의원은 그러다고 자기 지역에서만 250명 당원들이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당원이에요. 아니 광화문 집회 어제 한 4, 5만 명 모였어요. 그게 전부 극우파 인사들입니까?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이 국민들이 전부 극우 인사들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당원들 엄청 많아요. 애국 시민들 많아요. 거기에 올라가는 거 왜 꺼립니까? 그래서 어제 뭐 대구 동성로 거기에 뭐 어제 한 4, 5만 명 모이셨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많이 나갔습니다. 이철우 지사도 나왔고 당연히 당원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데 왜 거기를 못 올라갑니까? 민당 의원들은 왜 떳떳하게 올라갑니까? 응? 그런 거를 왜 우리가 참 의기소침해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에 인공선거 젊은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행사이나 집회 같은 데 많이 가셨으니까 실제로 행사에서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이 집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관저 앞에 집회에 제가 여러 차례 거의 매일 갔습니다. 밤마다. 새벽 1시에도 많은 젊은 분들이 나와 있어요. 결국 뭐냐. 탄핵을 계기로 해서 탄핵 주동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되겠다는 겁니다. 탄핵 주동 세력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드디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카톡 검열하겠다. 유튜브 검열하겠다. 여론조사 기관을 또 조사하는 특위를 만들겠다. 세상에 역대 어느 우파 정부에서 이런 식의 어떤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의 이 민당과 탄핵 동조 세력의 실체를 엄연히 느끼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너무 끔찍스러운 상황을 생각하고 있게 된 거죠.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제 대구 집회에도 전한계 선생님 나갔잖아요. 네. 뭐 108명보다 합병이 더 낫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결국은 뭐냐. 전한길 선생, 제가 지난주 부산역에서는 같이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거기서 만났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한길 선생님이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앞에서 잘 싸워주셔서 자기가 나오게 됐다고. 그래서 근데 3월 1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오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어디서 들었고, 하여튼 전한길 선생 한 분이 국민의힘 108명보다 낫다라는 어떤 한간의 얘기, 그런 만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한길 선생 같이 좀 싸워달라. 이 싸움이라는 게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워달라라는 어떤 국민적 요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아니 전한길 선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고맙다. 열심히 싸워줘서 의원님 자기가 힘이 된다. 했고 3월 1일까지는 제가 어디 딴 데서 들었어요. 3월 1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3월 1일까지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집안에 이제 반대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하고도 만나려고 했는데 막 여러 가지 협박을 받고 있으니까 만날 장소를 우리가 참 이게 협박을 당하고 너무 강하게 여러 주변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됐습니까? 응? 응? 없으시죠? 우리 정태진 기자님.
또 오늘 현안은 다 됐어요? 됐죠? 드릴 말씀은 많은